아버님, 이 아이는 아버님의 아이예요. 뭐라고? 말했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지혜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아니면 의무와 책임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고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와 아들의 죽음으로 상처 입은 한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다가 예기치 못한 관계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태어난 한 아이. 이 아이는 치유와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비가 내리던 어느 늦가을 저녁,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김지혜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젖은 낙엽이 스산한 소리를 냈다. 길고 긴 하루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5개월 전 그녀의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한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공간, 그러나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집. 김민준의 부재가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와 함께 이 집에 남은 사람은 남편의 아버지 박성훈이었다. 박성훈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홀로 민준을 키워낸 강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무겁게 짓눌렀고 민준의 죽음은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거실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박성훈은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그에게 지혜가 다가가 말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응, 대충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미건조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고독과 고통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남편 민준의 방에 들어갔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사진 액자 속 민준의 미소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도 고통이 되기도 했다. 민준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책상 위에서 보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편지를 열어본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준이 죽기 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인해 빚더미에 올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당신께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지만 마지막까지 지혜만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큰 짐을 홀로 짊어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민주는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지혜는 편지를 들고 박성훈을 찾아갔다. 아버님, 이거 보셨나요? 박성훈은 편지를 천천히 읽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알았다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질책하는 듯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짐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할 감정과 상황에 휘말리게 될 것을 아직 몰랐다. 새벽 2시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거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박성훈이 테이블에 앉아 술병을 손에 쥔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잘못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지혜는 그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더니 눈가가 붉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야, 네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단순한 위로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폭풍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했다.
김지혜와 박성우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지혜는 남편의 죽음이 남긴 공허함 속에서도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고, 성우는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는데 매일 실패하고 있었다. 하루는 저녁 식사 도중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혜야, 회사에서 돌아가도 괜찮겠어?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지혜는 놀랐다. 그가 회사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회복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도 변화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지혜는 성훈의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무너진 한 인간 그 자체였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지혜는 우연히 민준의 서랍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뭐지? 편지를 열어보니 그것은 민준이 한 여성과 주고받은 연애 편지였다. 지혜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을게. 너만 내의 진짜 위로야. 내가 힘든 이유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지혜에게 느끼는 죄책감 때문이야. 지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지혜는 편지를 읽은 뒤 성훈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지혜는 홀로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성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보이는구나. 괜찮니? 그의 따뜻한 말투에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님, 저는 제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요. 그녀는 편지를 보여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성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도 그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의 실수가 네가 느꼈던 사랑을 덜어낼 순 없을 거야. 지혜는 그의 말 속에서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와 성훈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두 사람은 자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감정이 점점 커졌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성훈은 지혜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이 집에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이 고통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지혜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의지와 감정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단지 슬픔에서 비롯된 충동인지 아니면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정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들에게 너무도 강렬했다. 몇 주가 지나고 지혜는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성훈의 아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에게 말해야 할까? 지혜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임신 사실은 곧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들을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을 비난했다. 저런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민준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성우는 그 비난을 모두 감수하려 했지만 지혜는 점점 더 자신을 옥죄어오는 사회적 압박에 짓눌렸다. 김지혜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박성훈에게 진실을 고백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차 있었다. 박성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침묵이 집안을 무겁게 감쌌다. 그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아버님 아이예요. 이 사실은 그들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한 감정과 사회적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임신 사실은 곧 집 밖으로 퍼져나갔다. 박성훈의 친동생인 박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빠, 제정신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혜진은 화가 난 채로 집에 찾아와 두 사람을 몰아세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두 사람은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지혜는 가게에서 꽃다발을 만들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다. 아기가 오려고 하나 봐요. 그녀는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성훈에게 말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몇 시간 뒤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에 울려 퍼졌다. 아이를 품에 안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아버님도 느끼시죠? 성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유와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는 지혜가 꽃집에서 일하는 동안 한 손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이 김지혜 씨 맞죠? 마을에서 들었어요. 당신 이야기.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손님의 말투는 비난이 아니라 동정에 가까웠지만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성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도 과거를 떨쳐낼 수 없는 걸까요? 성훈은 조용히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과거는 우리를 따라올 거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야. 지혜는 어느 날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준아, 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아버님과 선택한 길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너의 흔적이 느껴져.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란다. 그녀는 편지를 쓰며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다. 성훈도 그녀의 편지를 조용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혜와 성훈은 아이와 함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아이 덕분이에요.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훈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할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과거는 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현재와 미래는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실수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내는 상실 속에서도 삶을 이어갔고 아버지는 후회 속에서도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아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이나 비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답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느 날 지혜는 가게에서 꽃다발을 만들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다. 아기가 오려고 하나 봐요. 그녀는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성훈에게 말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몇 시간 뒤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에 울려 퍼졌다. 아이를 품에 안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아버님도 느끼시죠?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유와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는 지혜가 꽃집에서 일하는 동안 한 손님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이 김지혜 씨 맞죠? 마을에서 들었어요. 당신 이야기.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다. 손님의 말투는 비난이 아니라 동정에 가까웠지만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성훈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도 과거를 떨쳐낼 수 없는 걸까요? 성훈은 조용히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과거는 우리를 따라올 거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야. 지혜는 어느 날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준아, 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아버님과 선택한 길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 너의 흔적이 느껴져.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란다. 그녀는 편지를 쓰며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다. 성훈도 그녀의 편지를 조용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혜와 성훈은 아이와 함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아이 덕분이에요.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훈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할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과거는 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현재와 미래는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실수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내는 상실 속에서도 삶을 이어갔고 아버지는 후회 속에서도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아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이나 비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답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